다섯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놓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리고 검찰의 기싸움이 글쎄요 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다음 주로 예정을 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어제 얘기를 했죠. 오늘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결국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여진이 정치권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양당의 이야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임의로 오늘 출석하겠다고 하더니 다시 일정을 조율해 오늘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지 나들이 소풍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년 동안 수사했다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정말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은 이재명 대표는 왜 바로 가겠다, 그러니까 오늘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열받아서인가? 계산이 있는 것인가? 먼저 드릴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이러한 말이 나오면 해석을 해야겠죠. 예. 1차적인 해석은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예. 들면은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8월 내에 나오느냐 9월에 나오느냐 뭐 이거지 않습니까? 9월에 네. 나오면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해야 돼서 네. 민주당이 이거를 찬성을 하냐 반대냐를 놓고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이다. 그런데 예. 8월에 이제 보낸다고 하면 예. 이른바 비회기 기간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회기 기간 동안에 영장이 넘어올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구속영장 청구한 거에 대해서 실질심사에 출석하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그림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당장 이 조사받으러 가겠습니다. 내일 당장 조사받으러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영장을 8월 내에 나오게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인 거 아니겠느냐.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 해석이 전부냐에 대해서는 이 해석이 맞는 거냐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관측이 분분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내일 조사받으러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검찰이 오십시오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제안을 했을까 이런 의문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또 애초에 9월 달에 영장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전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 번 더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더 이 중간에 이 단계를 두고자 했던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이 의문은 남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은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검찰로부터 일정 정도 탄압을 받고 있고 이게 검찰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수사하고 있다라는 적정 맥락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행보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앞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직접 이제 갔다가 본인 내가 가겠다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모습을 하긴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혐의도 여러 가지로 많고요. 이것들이 윤석열 정부 시작되고 나서 새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네. 다 과거의 의혹들이 지금 수사되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는 아까 인터뷰에서도 뭐 정치 공작이다까지 얘기도 하시는 걸 보면 네. 상당히 수사의 부당함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동의를 못하고 결국에는 사법 절차라고 하는 삼권 분립국가 하에서 사법의 정치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검찰이나 법무부도 뭐 한동훈 장관을 위시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렇게 나오는 반응들에 대해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 지금 반복되면서 여기까지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라도 정말로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나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조사받으러 가겠다. 그 영장실질심사도 받겠다. 해서 그 말대로 하면 될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찰에 출석하면서 비회기 때는 쳐라. 그럼 가겠다. 그리고 이번에도 출석 날짜는 내가 정하는 것처럼 또 공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법 절차에 대해서 자꾸 정치 쟁점화를 하면요. 검찰이나 법무부의 그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할 때도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 이재명 대표가 원칙 있게 대응을 하면 예. 오히려 검찰의 무리한 수사나 여러 가지 특수수사가 장기화되는 등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전 그런 문제점들이 더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자꾸 사법의 정치화를 가속화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것이 역효과가 나면서 지금 이렇게 좀 꼬이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질문도 드려볼게요. 아까 이재명 대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오늘 조사를 못한다고 밝힌 이유는 이제 수사 재판 일정상 오늘은 조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시니까
소환 통보를 했다는 건 어쨌든 준비가 다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소환 통보를 해가지고 피의자가 출석을 하는 경우는요, 네. 다 사전에 날짜 같은 건 조율을 미리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변호인을 통해서도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검찰 측의 일정이 있고 또 피의자의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런 검찰에 와서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임의 수사기 때문에 결국은 그 피의자가 응하지 않으면은 검찰도 조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날짜를 갖다가 24일에 한다, 또 30일에 와라 이런 논쟁들은 예. 사실상 이재명 대표 측이나 검찰 측이나 지금은 언론을 상대로 해서 서로에게 그런 뭐 삿바싸움 비슷하게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소환 조사 일정을 놓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싸움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또 보면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친명 의원들 간의 기싸움, 논쟁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말씀을 하셨고, 이 영상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놀이패라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 수사가 패만 잘 뜨면 이길 수 있는 화투 게임 같은 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아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꽃놀이패는 화투가 아니라 바둑의 정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정기국회 중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게 되면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표결을 했을 때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게 될 텐데 검찰의 입장에서 이런 꽃놀이패를 쥐게 되는 것이라 한동훈 법무장관이 자주 발끈하시는데 발끈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정확히 이해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기싸움이 최고지에 올라가고 있는 건 아무래도 지금 이제 5번째 소환이 이제 끝나고 나면, 조사가 되고 나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한번 영장 청구를 할 걸로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그렇죠. 지금 이제 신인규 대표님 변호사시니까는 쭉 네. 말씀해 주셨는데 검찰이나 이재명 대표, 그냥 민주당 쪽이나 이 과정을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도가 이제 뭐 정확하게 양쪽 모두에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됐고 꽃놀이패가 있다면은 양쪽 모두에 있는 거죠, 사실은. 꽃놀이패는 양쪽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지난번에 백현동 조사 끝나고 나서 아 이제 백현동 조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으니까 예. 영장을 치겠구나 이렇게 다들 예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북 송금까지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묶어서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백현동 먼저 하고 나서 한 번 더 대북 송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져갈 수 있는 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걸 얼마든지 예를 들면 이 민주당이 의심하는 대로 야당을 괴롭히고자 하면 이러한 수사 일정이나 여러 가지 이제 법조 일정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런 구속영장 청구나 이런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은 언제나 있었고 언제나 나왔고 언제나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 요즘에 이제 나온 보도나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때의 상황을 가정한 보도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옥중 공천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뭐 친명계 일각에서 나온다든지 예.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돼서도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으면 이게 8월에 영장이 오든 9월에 영장이 오든 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가결시키면 된다. 내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테니까 여러분 가결시켜 주십시오라고 하고 국회가 다 가결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좀 권위가 살고 민주당도 방탄을 포기했어.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또 일부 보도를 보면 예. 그런 당론 가결 요청은 안 하기로 했다. 뭐 이런 대목도 있는 거거든요. 예. 결국 이게 당내 정치,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맥락을 형성해 가는 것에 이제 거스르지 않는 이러한 예. 당내 정치까지 또 결부해가지고 민주당도 판단하고 있는 것이어서 예. 양쪽 모두에게 지금은 이게 어느 쪽으로 간다고 해서 한쪽에 뭐 정말 치명상을 입는 타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지금 만드는 예.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흐름이면 이제 9월 정기국회 시작되고 영장이 넘어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영장 청구 시점은 밖에서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검찰의 판단일 것이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반칙을 했다 그래가지고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헌법 7조에서는 규정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의 자격에서
피의자로 지금 적시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항상 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놓은 발언들을 매일 도어 스태핑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렇게 됐을 때는 저는 이 수사가 그럼 과연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피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장관의 태도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 수사의 그 편향성을 더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수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저는 적절치가 않고 오히려 저는 공무원의 그런 좀 편향성 논란 이걸 더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